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코인에 우호적이니까 코인 관련 법도 결국에 통과될 거고, 그러면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다 같이 상승하겠지. 근데 지금 이 순간 워싱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요, 이 생각이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이 법은 지금 통과되느냐 무산되느냐를 두고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 법이 뭔지부터 아주 쉽게 짚고 가겠습니다. 코인을 주식처럼 볼 건지 상품처럼 볼 건지, 그리고 그걸 미국의 어느 정부기관이 관리할 건지를 정하는 법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게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코인 회사들이 규칙 없이 눈치를 보면서 사업을 하죠. 그래서 업계는 이 법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었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는 두 곳으로 나뉩니다. 하원과 상원이죠. 이 법은 하원은 이미 작년에 통과했고요. 찬성은 294대 반대 134로서 넉넉하게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남은 지금 미국 상원인데, 상원에서 이 법을 최종 통과시키려면 100명 중에 60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확실한 찬성표가 그 60표에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이 미국의 상원은 다수당이 공화당인데 공화당 표만으로는 부족해서 반대편인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은 데려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7명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8월 초가 되면 한동안 회의를 멈추고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휴회라고 하고, 그 휴회가 시작되기까지 이제 3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업계 안에서는 만약에 이 3주 안에 표결까지 못 가면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의원은 올해 못하면 다음 기회는 몇 년 뒤로 밀린다고까지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생각보다 급하네 싶으실 텐데,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클래리티법이 막혀있는 이유가 정작 코인을 주식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인데요. 둘 다 조금 뜻밖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작아 보이는 조항 하나인데요. 이 미국의 상원안 604조, 원래 이름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 줄여서 BRCA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고 남의 돈을 직접 받아서 복원하지는 않는 개발자는 돈을 대신 옮겨주는 업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대신 옮겨주는 업자라는 말이 좀 낯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돈을 대신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는 일을 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이런 회사는 은행처럼 정부에 등록하고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프로그램만 짜놓고 손을 뗀 개발자한테까지도 이 무거운 의무를 씌운다? 그럼 미국에서 코인 개발자들이 전부 다 겁먹고 다른 나라로 떠난다라는 게 이 조항을 넣자는 쪽의 주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미국의 수사기관들이 여기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전국보안관협회, 전국지방검사협회, 국제경찰청장협회, 이런 것들이 반대하고 있죠. 이들은 이 조항이 너무 넓게 쓰여 있어서 실제로는 나쁜 돈을 세탁하거나 제재를 피해서 돈을 빼돌리는 사람들까지도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좁히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대목이 있죠. 혹시 백악관이 자기 편 코인법에 등을 돌렸다? 트럼프가 코인을 배신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보셨을 수 있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 보도를 확인한 바로는 실제 구도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코인 정책을 이끄는 담당자는 그동안 이 개발자 보호 조항을 오히려 지키는 쪽에서 왔었는데요. 이 법이 법 집행에 오히려 도움되는 법이라면서 조항을 좁히자는 수사기관 쪽 압박에 맞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거는 백악관이 코인법을 걷어찼다가 아니라 백악관과 수사기관이 이 작은 조항 하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쪽이 사실에 더 가깝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잘못된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시장을 보면 그 판단 자체가 통째로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발목을 잡는 두 번째는 바로 윤리조항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든가 아니면 고위 공직자가 자기가 규제하는 바로 그 코인으로 돈을 버는 걸 막자는 규정인데요. 민주당은 이 규정이 확실하게 들어가야지만 찬성하겠다는 입장이고, 이게 왜 예민하냐? 올해 7월 1일 이때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 코인과 관련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었죠. 그 상당 부분이 본인과 연결된 코인 사업, 그리고 본인 이름을 붙인 코인에서 나온 것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어떨까요? 이 상태로 규칙만 만들어준다면 대통령이 더 편하게 돈을 번다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 거고, 반대로 백악관 측에서는 특정인 한 명만 겨냥하는 규정은 받을 수가 없겠고요. 대통령부터 말단 직원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께서 놓친 결정적인 장면이 있죠. 이 법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실무 협상을 총괄하던 백악관 담당자, 하필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군 예비군 법무훈련 때문에 한 달가량 자리를 떠났다가 최근에서야 복귀했는데요. 그 사이에 협상은 부 담당자에게 넘어갔고, 통과에 60표가 필요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승부처에서 협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몇 주간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았죠. 사람들이 이 일을 실제로 일어날까에 직접 돈을 걸어서 확률을 매기는 예측 시장이 있는데, 이걸 폴리마켓이라고 하고,
여기서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서명돼서 법이 된다? 여기에 걸린 확률이 한때 하루 사이에 24%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원래 반반보다도 높았던 기대가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20에서 30%대 수준으로 주저앉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중동발 악재까지도 있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요르단에 있는 미군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이걸 기습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전량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9일 새벽에는 요르단 방공망이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5발을 다시 요격했고요. 여기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함께 이라크 안에 있는 이란 지원 민병대를 공습을 했고 최소 20명 이상 숨졌다라고 여러 매체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강력한 보복까지도 예고를 했고요. 이게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겠지만 엄청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소식이 터지면은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에서 돈을 빼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코인처럼 크게 출렁이는 자산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소식에 방금 전 국제 유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즉 지금 코인 시장은 한쪽에선 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아슬아슬하고 통과만 되면 강력한 호재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이라는 큰 변수까지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종합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장 무게를 두는 그림은요. 이 클래리티법이 휴회 전에 마지막 며칠 안에 표결까지 갈 수 있겠지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부를 가르는 건 코인 내용 자체가 아니라 민주당 표 7개가 윤리조항에서 모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지점이 코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게 아니라 윤리조항이랑 작은 개발자 조항이라는 점인데 이 둘은 협상으로 문구를 다듬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업계 주요 단체들이 이미 상원 지도부에 표결을 서둘러달라 촉구 서한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뒤에서 미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백악관 담당자가 복귀했고 윤리조항에서도 일부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화당 쪽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갈등이 풀리는 방향성으로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켜보셔라 권장드리는 건 3가지입니다. 휴회 전에 실제로 표결 절차가 시작이 되는지, 이름이 확인되는 민주당 의원 중에 찬성을 밝히는 사람이 나오는지, 그리고 개발자 조항의 문구가 마지막 버전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시점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죠. 아직 표결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언제든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법이 통과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날 바로 리플이나 비트코인이 급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규칙이 명확해지는 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거지 발표가 있는 바로 그날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인의 우호적인 정부라서 법이 당연히 통과된다는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클래리티법은 3주 남짓한 시간 안에서 통과랑 무산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코인 분류가 아니라 작은 개발자 조항과 윤리 조항이고요. 하필 협상가의 공백과 중동 전쟁까지도 같은 시기에 겹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부는 코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며칠 안에 민주당 표 7개가 모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클래리티법이 휴회 전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통과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미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표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리플과 비트코인 가격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며칠의 흐름들 다시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이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요즘에 이런 말들이 더더욱 적용이 되고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실제로 현재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ETF 관련된 D램에 대한 거래 지원을 발표했었고 실제로 이 속보에 대해서 가격 상승을 전망한 사람이 가격 하락을 전망한 사람보다도 무려 6배 이상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가격 상승을 전망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언뜻 봤을 때는 호재 뉴스처럼 보이고요. 실제 차트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속보로서 호재성 이슈가 발표되고 나서 10% 이상 넘게 빠르게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선 차트상의 눌림목을 형성 중에 있는 과정들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 차트상에서 이 호재가 뜨기 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 언제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차트를 살펴보면 오히려 호재가 발표되기 전부터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졌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에 비트코인, 리플 XRP, 도지코인 전부 포함해가지고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 폭락장이 있었죠. 근데 주피터 코인은 어땠습니까? 이 폭락하는 흐름을 시장이 역행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 매수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감지가 됐었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제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발빠르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완료됐습니다. 호재 발표되기 전에 매수해서 발표된 직후 상승 흐름에 대해서 매도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수까지도 이어지면서 수익 실현 완료된 이유는요, 물론 차트상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강조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엔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지금 무너지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코인들, 보통 디파이 섹터, 그리고 RWA 섹터, 그리고 인공지능 AI 관련된 섹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거시적인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트레티지발 폭락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인 불안감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이 특정 강세 섹터에서만 관련된 코인들이 시장에 역행하는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요, 지금 한 10개 정도 선정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이 예상될 때, 그리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어서 저점일 때, 그리고 오히려 스윙 중장기로서 수십 % 정도의 큰 수익이 예상이 될 때, 여러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대응 전략들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이요, 365일 내내 하락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26년 반년 동안 하락만 해왔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반년 바닥을 다진다거나 횡보한다거나 다시 한번 반등 장세가 온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횡보 장세가 온다라고 했을 때 특정 암호화폐 섹터 코인들은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은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